자, 우리가 이제 이 단군 조선이 중국 왕조 성립에 어떤 역할을 했냐? 단군 왕검이 시조단군이 38세 때 즉위를 하셨는데 그보다 조금 전에 중국에서는 한족의 역사시죠. 황제 헌원의 4대손 욘임금이 나왔어요. 이 욘임금이 이제 자기 그 할아버지가 동방 천자로부터 아주 강력한 공격을 당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 그래가지고서 이 동방조가군은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가지고 독자적인 그런 왕권을 세우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는 성인이야. 근데 자기 이복형 지를 갖다가 제거를 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자를 무수히 죽였어요. 중국 천하가 아주 피로 물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욘임금으로부터 왕통을 전수받은 순임금이 동쪽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경에 보면은 이게 유명한 동순망질 사근동우 그 원본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망지로 산천하고 사근동우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유명 산천에 제를 올리면서 마침내 이제 동방에 저 후를 갖다가 제후 후자로 번역을 해. 지금 나와 있는 일반 책들 100% 적은 동방의 제후다. 그런 잘못된 번역을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근친 간다고 할 때 저 근이라는 것은 하현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배울 현자야. 볼견자가 아니고. 그래서 저것은 그 서방 제후가 동방의 천자님을 아련했다. 아련할 현자란 말이야. 그 근본 뜻은 그 근이라는 게 동방의 천자 단군 왕검을 아련했다. 이걸 따가지고 동순망질 사근동우. 다 함께 이거 한번 머리다 집어넣어 볼까요? 동순망질 사근동우. 자, 우리가 이제 이 욘임금의 원래 큰아들이 단주인데 이 단주가 동서방족은 한 형제다. 뿌리가 같다. 한 문화권으로 살아야 된다.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동북아 대평화주의 정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뜻이 안 맞아. 그러니까 난 내 놈한테 천하를 남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순에게 남겼는데 이 단주가 아주 천고의 그 한을 품고 어둠의 역사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단주를 다시 왕으로 세워라. 이 단주를 왕으로 세워라. 그야말로 이 동북아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왕자님이다. 이렇게 들고 일어난 민족이 있어서 그게 이제 삼묘족인데 이 묘족은 환단고기 사망광경 보면 43가를 보면 첫 페이지를 딱 열면 뭐라고 나오냐. 이 묘족은 이 사람들이 9,000년 전 창세 역사, 인류의 창세 역사, 환국의 구한족의 한 족속이다. 이런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실제 그 사람들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이 묘족들 사는 데 보면 치우천왕이 투구와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갖다 그 지붕에 걸고 이런 그 환물을 주는 거야. 우주 광명에 이런 거대한 놀라운 예식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국의 풍속이야 이게. 그리고 묘족의 여인들이 야 우리는 이 조물주 삼신 상제님을 섬기는 그런 정통 문화민족이다. 묘족 여인들이 전부 머리에 삼신의 꽃을 상징하는 저런 그 문양을 머리에 달고 축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이제 그 국가 붕괴 위기 사건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운임금이 하나라를 세운 결정적 계기가 조금 전에 그 살펴봤던 단군 왕검이 즉위 50년 되던 정사년에 우리 동북아 이쪽도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리산에 참성단을 쌓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천제를 올리셨는데 그 뒤에 17년 후에 중국 본토에서 대홍수, 장장 9년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저 서양에서는 이거보다도 이제 뭐 더 오래된 이제 노아홍수 얘기하는데 그건 밤낮 40일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인류가 다 전멸당하고 노아 가족만 살았다. 그러고서 거기에 이제 세 아들을 얘기하잖아. 뭐 함하고 야베드하고 셈하고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구촌 인류가 다 그때 없어진 게 아니고 지구촌 인류는 당당히 다 살아 있었고 노아홍수 이전에도 살았고 노아홍수 그 순간에도 이 지구촌에는 전 지구 인류가 살고 있었단 말이야. 운임금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 치수를 담당하는 책임자였는데 순임금 신하 시절에
우산안에 기왕 가가지고 무참해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제 계승을 해가지고 치수 담당관으로 자기 집을 3번 지나면서 삼과 기문이 불입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자기 집을 처자를 보도록 않고서 홍수에만 전념을 했다. 그렇게 전념을 해가지고서 이제 동방에서 단군 왕검이 정권대사로 부르태자 큰아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산동성 낭야성에서 드디어 동방에 이런 구세주를 만난 거야. 바로 그 지역을 가볼까요? 가보면은 너무도 아주 잘 해놨어요. 지금 그 서해바다, 중국에서는 동해바다인데 완전히 배는 의외에 누대가 있는데 이거는 낭야대라고 그래. 본래 이걸 낭야성이라고 한 건 아니고 치우천왕의 후손 치두남을 시조당군 왕검이 번안의 부당군 왕으로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낭야인데 낭야가 본래 그 가한성이라고 한 옛날의 성을 다시 이렇게 개축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낭야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낭야성이라는 호칭이 굳어져 버렸어. 그래 지금도 중국에 가면 그게 낭야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낭야성의 주인공이 누구냐, 낭야가 누구냐, 이걸 밝혀주는 건 환단국이 태백일사 오직 이 책만이 이 천지 지구에서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멋진 얘기. 자, 하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중국의 그 다음 왕조 상나라, 소위 이제 은나라가 들어서는데 상나라는 저 5,500년 전에 홍산문화, 옥문화를 그대로 다 가지고 들은 거야. 이게 동이계열이거든요. 우리 단군 계열의 조상들이 직접 상나라, 은나라를 만든 거야. 각골문이라는 것도 전부 거기에 우리 동방의 그 문화정신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13세 흘달 단군 때 성탕을 도와가지고 그 재상이 이제 유명한 중국 역사의 최초의 요리사 이윤인데 바로 그 이윤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서 탕을 도와가지고 중국의 상나라를 열었냐. 이윤의 스승님이 이제 유의자인데 이 유의자는 11세 도해 당군 황국 배달 조선의 우주광명 이 홍익인강관을 완성한 연표문의 제작자 반포자 바로 이 도해 당군의 스승님인데 바로 이 유의자가 유명한 그 명언 바로 도지대원은 추로 천이 아니고 추로 삼신이다. 이 우주 창조의 이법 이 도의 근원은 삼신에서 나온다는 그 유명한 명언을 남긴 바로 그분이 유의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그 역대 중국의 역사 문화를 주도한 것은 배달 당군조의 동이족인데 보면은 중국은 보통 이제 황제 헌원 다음에 뭐 소호 전욱 제국 고신씨 그다음에 요임금 순임금 그 후로 하은주 이런 제왕들 그다음에 역대 육아의 성자 공자도 원래 송미자 후손이야. 동이종 미자의 후손이다. 또는 뭐 맹자 노자는 원래 이제 태호복기 풍시족의 후손이라는 그런 환당오기만의 기록이 있고요. 담자는 이제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인데 공자가 스승 담자를 찾아갔는데 이 동방의 이제 배달 조선에서는 이 새로서 이 관작 제도를 만든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문화를 담자로부터 직접 배웠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역대 전통 학자들이 중국의 역대 왕조의 제왕들은 전부 그 성인들 역사 인물들은 동이지인이다. 대부분 그렇게 역사 기록에 되어 있는데 동이라는 건 뭐예요? 동방에 큰 활 쏘는 사람. 그 이라는 게 큰 활이거든. 그 이라는 건 또 뭐냐면 뿌리다. 뿌리다. 근원이다. 그래서 동방 문화의 역사의 근원 뿌리라는 것은 동이족이라는 거야. 이것이 그들의 실제적인 역사 뿌리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이족에서 가장 놀라운 바로 36국의 조공을 받은 말이야. 산동성 아래쪽에 있는 그 서원왕. 이 서국의 뿌리라는 것은 23세 아월 당군 때 회수와 태산 지역을 평정하고 영보씨를 바로 이 서땅에 임명해서 서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보통 우리가 동이구족이라고 그래요. 이 구이라는 것은 환국 때 바로 구환족이 있었고 배달국 때는 구황족이 있었고 9구자에다가 거룩할 황제라는 황자 그 다음에 단군 조선 때는 동방구이족이 있었다. 동이족이 9갈래 구이가 있었다는 거야. 그 가운데 이 서원왕
서희의 이 제왕 서원왕은 너무도 이제 아주 강력한 제왕이고 천지 광명 문화의 근본을 통한 이런 왕인데, 이 양반이 이제 주나라를 그냥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중국의 그 모광이 말이야 놀래가지고 단군의 증표를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제후들이 그냥 그 증표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주나라 편을 들어버린 거야. 그때 그 허를 찔러가지고 이 모광이 서원왕 단숨에 목을 베버려가지고서 역사가들이 그 사람은 진정한 군자가 아니다, 이런 평을 한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군조의 천명을 받음으로써만 그 역사의 정통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중국 그 왕조사의 개청사를 통해서 또는 큰 사건 결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